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입니다. 제가 지금 띄운 이코노미스트 저 CNN 화면 잠깐 한번 볼까요? 이 화면이 이렇게 안 나와 죄송합니다. 이코노미스트 don't see a major slowdown in China입니다. 중국 괜찮을 거다. 요즘 국제 뉴스에는 이 중국 뉴스하고 완전히 FRB가 금리를 내릴 거냐 올릴 거냐는 거 가지고 아주 난리입니다. 이 난리인데 이 뉴스 한번 볼까요? 요즘 FT가 중국 뉴스를 대대적으로 금리를 대대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완전 언론들이 전쟁양상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는 보면 완전히 올리지 말라는 주의고요. 오늘 CNN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화면이 잘 안 뜹니다만은 왜 이렇게 화면이 갑자기 안 뜨는지 모르겠네요. CNN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말로 금리를 올릴 때다. Just do it 이렇게 해서 나이키 광고 카피를 가져와서 Just do it이라고 크게 붙여놓고 지금 금리를 올릴 때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중국 경제가 골로 가더라도 미국에 별 영향이 없다. 중국 경제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더라도 미국 GDP에 1% 정도만 손실을 끼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실질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7%는 거짓말이다. 5%대, 6%대 또는 3%대 이하를 기록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이제 월지 같은데 쭉 월스트리트저널에 쭉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CNN에서는 또 중국이 슬로우다운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 조금 전에 보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 중국이 괜찮다. 오늘 CNN 뉴스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를 보면 3분기에 6.8 정도 기록하고 연중 전체로는 6.9 정도 기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7% 이하 6% 이하 5%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리 문제하고 소위 중국 경제를 둘러싼 논란들이 최근에 굉장히 치열하고 또 하나 제3의 전선이 있다면 오바마의 외교 정책입니다. 바로 난민 문제죠. 말하자면 오바마의 소위 중동과 이란 이런 데 대한 유화적인 태도들이 소위 그 지역에 권력 공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급격한 난민 사태나 정정 불안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난민 사태는 전적으로 오바마 책임이다는 이제 포문들을 보수 쪽에서는 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글쎄요, 전선이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세계 각국이 지금 극단주의 정치인들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에서 좀 이따 우리 이송현 씨가 아마 기사를 읽어드릴 것 같습니다만 제레미 코빈이라고 알려진 극좌 성향의 의원이 영국 야당이죠. 노동당이 이번에 당수로 결국에는 경선을 거쳐서 1등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국이 토니 블레어 노동당입니다만 토니 블레어가 아주 경악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라든지 또는 이 오른쪽에서는 트럼프라든지 이런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전성기다 이런 분석들이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뉴스는 되게 그런 거고 국내 뉴스는 지금 오늘은 무조건 노동개혁에 대해서 노사정 간에 합의를 봤다고 발표된 그 내용이 물론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엉망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노사정 합의문 좀 이따가 김선태 의원 모시고 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들 같이 한번 보시죠. 잠시 후에 김선태 의원 모시고요. 류여해 교수의 춤추는 입법부, 춤추는 법. 기발한 장박사 오늘 메가드의 인천 상륙작전, 내일입니다. 메가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제 가려면 소위 합의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 있고요. 복지지출 증가율이 세계 1등이다. 수출입은행에 드디어 1조 현물 투자가 들어갑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위 지금 구조조정을 안 하고 이 3대 국책은행을 내세워서 땜빵질을 하고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국유기업 기획안이 있고요. 다음 뉴스. BIS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입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독일도 드디어는 못 참고 국경 통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뉴스가 두 개입니다. 적극자 제레미 코빈의 노동당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까? 네, 없군요. 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송현 아나운서. 9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어제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간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면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불거지면 노사정 대타협의 실제 효과가 미미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복지 지출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OECD 회원국별 복지 지출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에서 2014년 동안 복지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3.68%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 복지 선진국인 OECD 회원국의 복지 지출 증가율 평균치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0.12%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계속 지금 그 커브가 굉장히 빠릅니다. 복지 지출액 자체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에서 비교적 우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서 이제 능가하게 된다. 또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는 나중에 엄청난 짐을 지울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비교적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복지 지출을 통한 이전 소득, 그러니까 정부가 복지 이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전 시장 소득으로 따진 소득 평등도는 우리나라가 1등이다. 또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료가 약간 뭔가 바이어스가 있지 않나. 실제로 예를 들어서 덴마크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여행을 해보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소득 평등도가 상당히 높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소득 평등도가 가장 높다는 자료가 나왔나고 약간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부가 개입하게 되죠. 복지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복지 제도를 통해서 각 국가들이 말하자면 소득 평등도를 개선하고 난 상태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16위다. 뭐 이런 정도의 자료들이 지난주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조차도 좌익 언론들이 완전히 엉망으로 해석해서 제멋대로 우리나라 마치 소득 불평등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것처럼 기사를 썼다는 제가 고발을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굉장히 높다는 것은 그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진국들을 쭉 따라가서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 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다 법에 의해서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디플레가 걱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전부 디플레로 작동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십실반으로 다 모아서 해외 투자나 하고 이러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가죠. 그 기업들이 해외 투자 요구하면서 국민연금 기껏해서 국민돈 걷어가지고 해외 투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복지라는 것은 원래 그런 그런 경제 마이너스적 원리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다음.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조 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물 출자 대상은 한전이나 토지주택공사 주식 등을 검토 중인데 연말까지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보강하지 않으면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10%를 하회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동조선해양, 경남기업을 비롯해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이르기까지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수출입은행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목적이지만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양국의 사이버 안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4일 시 주석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기업들을 해킹한 중국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멍젠 주석이를 워싱턴에 급파하며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하고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시 주석의 방미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국이 아마 중국을 약간은 손을 좀 봐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철도건설 국유기업인 중국 중철과 중철 2국이 합병합니다. 이는 어제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심화 지도 의견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내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4차 개혁으로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유기업 개혁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은 부실 국유기업을 퇴출시킨 방향이었다면 이번에는 국유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상할까요? 네. 글쎄요, 국유기업 그대로 두고 합병이나 생산성 향상 이런 것만으로 처리가 안 될 텐데 중국이 아직은 좀 늑장을 좀 피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뉴스 중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아까 영국 노동당 코빈의 극좌 리더가 뽑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노동당에서 그 영국이 EU에 잔류하기로 했다. Will campaign for Britain to stay inside EU입니다. Foreign Affairs 이 대외관계 대변인이 노동당에 지금 영국의 캐머런이 이제 국민투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잔류하는 쪽으로 노동당에서는 캠페인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광고나 보시겠습니다. 네,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면서 답한다는 제목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부드럽게 다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닥치고 진실보다는 좀 부드러운 제목 같아서 저는 만족하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목보다 사실 내용의 문제죠. 내용의 문제입니다. 뉴스, 2부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이소연 씨. 2부 뉴스 시작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BIS는 2분기 보고서에서 미 중앙은행 의존도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클라우디 보리오 BIS 통화경제국장은 통화정책을 통해 세세한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으며 그럼에도 세계가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이 급격한 난민 유입에 사상 처음으로 국경 통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독일 정부는 어제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모든 열차 운행은 12시간 동안 중단하고 국경지대에 경찰 인력 2,100명을 배치했습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임시 국경 통제 조치는 질서정연한 난민 수용 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유럽 영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조약 회원국이지만 지난 토요일 뮌헨에 도착한 난민이 13,000명에 달하는 등 난민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독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11% 성장했지만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는 1.5% 성장하는 데 그쳤고 기계 수출은 올 상반기 5% 감소했습니다. 또 폭스바겐과 BMW 등 자동차 회사들은 2005년과 2012년까지 중국 자동차 판매 실적이 매년 40에서 45%씩 성장했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가 미국 증시의 거품을 언급했습니다.
쉴러 교수는 현지 시간 13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증시가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현재 최고로 과대평가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시가 고평가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락 시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추락 시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 영국 노동당 대표로 극좌파라고 평가받는 제러미 코빈이 집권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코빈이 노동당을 이끌게 됨에 따라 중도 성향 유권자를 보수당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코빈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는 오히려 코빈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이 제러미 코빈이라고 하는 극좌 노동당 의원이 당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속보입니다. 선관위에서 최경환, 정종섭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고 하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정종섭 사실 새정치연합에서는 발끈해서 야 노무현 선거 개입으로 탄핵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우리도 탄핵하겠다 하고 나선 것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맞지 않은 행동이었죠. 그 정종섭은 그야말로 건배사 한 건데 정종섭 장관은 그 건배사 한 거를 잡고 야 선거운동했다고 그것도 당내 행사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당내 행사에서 건배사 한 거 가지고 선거운동했다 불법적인 이렇게 주장하는 참 지나가는 속아웃을 노릇이고 아마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이 새정치연합의 그런 말을 들었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재밌다,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아소산에 화산이 폭발을 오늘 아침에 했다는 뉴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좀 들었을 텐데 혹시 자료가 있나요? 네, 아소산 화산 저 동네가 있는 데군요. 아마 산 너머인 것 같은데 동네가 있는 너머에 일본의 화산이 아소산 화산이 일부 분출을 했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사진입니다. 오늘 낮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한민국이 남미행 특급 열차를 탄 것이 아닌가 하고 남미 국가처럼 되어갈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미는 그래도 가진 게 많은 데여서 망해도 먹고 살 건 있는데 우리는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을 거다. 국민들도 조금 가다가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일본같이 저렇게 늘 화산 옆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니체의 자라투스라도 아니고 화산 옆에서 저렇게 살아가니까 저분들의 인생관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화산 쳐다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극단적인 어떤 그런 유혹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말의 말하자면 안전판이 우리는 정말 길을 잘못 두면 죽는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종종 해봅니다. 이 말에 약간은 그래도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하나 보고 유여혜 교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왜들 쳐다보지? 2, 뭐 묻었나? 3, 기분 나쁘지 않은데? 4, 예쁜 게 다는 아니지.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샀고 2, 카드 어딨지? 3, 집에 놓고 왔나? 4, 그럼 삼성페이로 샥 5. 땡큐 노트 Samsung Galaxy Note 5.